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2의 이제 소수들의 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소수들의 열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소수는 무한히 많은가 하고, 어떠한 임의의 정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NB 꼴의 소수는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소수들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개 이제 그 소수는 무한히 많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히 많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A 플러스 NB 꼴의 소수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죠. 그래서 강의 자료의 11페이지에 보면 영재 1.34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4n-1꼴에 4n-1꼴에 소수는 무한히 많다. 자,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그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걸 증명과 거의 비슷해요. 즉, 일단 P1, P2, PR이 4n-1꼴의 꼴의 소수라고 하죠. 꼴의 서로 다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려면 즉 P1, P2, PR이 4n-1꼴의 서로 다른 소수라고자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려면 진짜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4n-1꼴, 즉 n이 1일 때는 3이죠. 그 3은 4n-1꼴의 소수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서로 다른 소수라 했으니까 또 뭐 되어 있냐면은 7도 있죠. 7은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1이니까 3이나 7은 4n-1꼴의 서로 다른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명제를 증명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3이나 7 같은 경우는 4n-1꼴, 또 뭐도 있어? 11도 있죠. 그렇죠? 11 같은 경우도 4n-1꼴의 소수예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라지 n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요. 즉 4, P1, P2, PR. 즉 4n-1꼴의 소수들을 다 곱한 다음에 4를 곱해서 마이너스 1로 하죠. 그럼 당연히 n은, 요 n은 1보다 큰 자연수가 될 거다. n은 1보다 큰 자연수이다. 그렇죠? n은 1보다 큰 자연수.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n은, 요 n은 뭐가 되냐면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n의 소인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n의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n의 소인수 Q라고 하죠. Q가 존재하고 당연히 Q는 요 PI라고 분명히 다를 것이다. 여기서 I는 당연히 1, 2, 모든 R에 대하여 Q는 PI다. 왜냐하면 Q가
P1, P2, PR 중에 하나면 이게 뭔가 모순이 생겨. 우리가 그때 산술의 기본정리 증명할 때 소수의 개수는 무아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 Q가 어떠한 적당한 I에 대해서 PI랑 같으면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N의 소인수 Q는 P1, P2, PR과는 다른 그러한 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은 요거는 4배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면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에다 1 빼면 홀수가 돼요. 그래서 N은 1보다 큰 홀수예요. N은 홀수이므로 당연히 N의 모든 소인수들은 홀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N이 홀수이므로 N의 모든 소인수들은 홀수인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홀수인 소수이다는 소수이다. 즉 Q가 뭐라는 얘기예요? Q는 홀수인 소수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Q가 홀수인 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수인 이제 홀수인 거니까 Q가 홀수니까 Q는 4n 플러스 1 아니면 4n 플러스 1 아니면 4n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 여기 홀수인 소수로 여기 이거 Q를 좀 따고 홀수인 소수이니까 N의 모든 소인수들은 그 4n 플러스 1 또는 4n 마이너스 1꼴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N의 모든 소인수들이 4n 플러스 1꼴이라고 하면 N은 뭐가 돼요? 4n 플러스 1꼴의 소수들을 다 곱해봐. 4n 플러스 1꼴의 홀수들을 다 곱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걔도 4n 플러스 1꼴이 되는 거예요. N은 4n 플러스 1꼴이 된다. 자, 이것은 뭐냐면 N이 4n 마이너스 1꼴임에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므로 뭐냐면 N의 소인수들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4n-1꼴의 소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즉 따라서 N은 4n-1꼴의 소수를 적어도 하나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 갖는다. 그렇죠? 자, 즉 뭐냐? N의 모든 소인수는 PI랑은 달라요. 그렇죠? PI랑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P1, P2, PR과는 다른 그런 소인수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4n-1꼴의 소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은 끝났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P1, P2, PR과는 다른 새로운 4n-1꼴의
1꼴에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소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뭐냐면 이 과정을 또 반복해요. 이 과정을 또 반복하면 4n-1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음을 알 수가 있다는. 자, 그래서 증명은 끝났죠. 자, 조금 이제 대충 이제 증명 더 했으니까 조금 좀 가다듬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쓰죠. 한술의 기본 정리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꿀까요? 상태에서 n은 소인수분해 내고 그리고 n의 모든 소인수들은 P1, P2, R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소인수들이 P1, P2, PR이면 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n이 홀수이므로 n의 모든 소인수들은 홀수인 소수이다라는 얘기예요. n의 모든 소인수는 홀수이다라는 얘기예요. 홀수인 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n의 모든 소인수들은 홀수이고 따라서 n의 모든 소인수들은 4n-1 또는 4n 플러스 1꼴이다. 그래서 만약에 n의 모든 소인수들이 4n 플러스 1꼴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순이 생겨서 그래서 n은 4n- 소수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4n-1꼴의 소수를 찾았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4n-1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자, 4n 플러스 1꼴의 소수도 무한히 존재하게 되냐라는 많다? 네, 이것도 돼요. 4n 플러스 1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것도 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4n-1꼴의 소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증명했으니까 얘도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요거와 같은 명제 1.3.4를 증명하듯이 얘는 증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걸려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n의 모든 소인수가 4n-1 또는 4n 플러스 1꼴인데 그러면 이제 반대 여기 4n 플러스 1 대신에 4n-1 4n-1 대신에 4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n의 모든 소인수들이 4n-1꼴이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어떠한 4n 플러스 1꼴이 된다는 얘기. 즉
n이 4n-1이면은 얘는 뭐냐면은 모든 소인수들이 4n-1꼴에 그러한 홀수인 소수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소인수들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거이므로 영재 1.34를 증명하는 것의 증명 방법같이 증명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영재 1.34를 가지고 한번 얘들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n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과 7이 4n-1꼴의 소수라는 걸 알고 있죠. 3과 7은 4n-1꼴의 소수예요. 그럼 3과 7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새로운 4n-1꼴의 소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저기야 증명과 4 곱하기 3 곱하기 7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4n-1꼴의 소수예요. 그러면 3, 7, 83이라고 하는 또 4n-1꼴의 소수를 찾았어. 그럼 우리는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n을 그래도 요 3개를 가지고 4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83 마이너스 1.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얘도 계산을 하면 6975인데 얘도 4n-1꼴의 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그러면은 또 하나 찾았으니까 얘를 가지고 3, 7, 83, 6975 마이너스 1. 이걸 가지고도 또 4n-1꼴의 소수를 찾을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61 곱하기 79,6,751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 61은 뭐냐면 4n 플러스 1 꼴의 소수야.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4n-1 꼴의 소수가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4n-1 꼴의 소수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n-1 꼴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수론에서 어떤 a 더하기 nb 꼴의 소수, a 더하기 nb 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증명은 아니고 소개만 할 거예요. 1.36. 디리클레트 정리인데 얘는 뭐냐면 A와 B가 서로서인 정수예요. A와 B가 서로서인 정수이면 A 플러스 NB 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소수는 무한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1.2의 두 번째 질문인 A 더하기 NB 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이 디리클레트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은 굉장히 좀 고급 정수론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증명 안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A와 B가 서로소인 정수이니까 자, A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A를 999라고 하고 B를 1000이라고 하자. 그러면 A와 B는 서로 소예요. 그렇죠? A와 B는 서로 소예요. 그러니까 이 디리크레트 정리에 의해서 999 더하기 1000n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얘는 뭐냐면 소수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꼴인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자연수의 끝에서부터 세 번째 자리까지 999인 그러한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즉 999로 끝나는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999로 끝나는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기본적인 질문에서는 A 플러스 A, B가 임의의 정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A와 B가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어. 왜 이러한 조건에 들어가냐면 서로소가 아니면 뭐가 안 돼요? 서로소가 아니면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면 얘는 뭐가 돼? 합성수가 돼버려요. 소수가 안 돼버려요. 왜냐면 만약에 A가 A, B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A와 B의 최대공약수가 어떠한 1보다 큰 D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D가 A를 나누고 D가 B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D가 A로 나누고 B도 나누면 얘도 D로 나누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합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A와 B가 서로소일 때는 그러한 A 플러스 MB 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게 디리크레트의 정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소수는 어떻게 분포하는가 하냐는 거예요. 소수는 어떻게 분포하는가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자연수들을 일렬로 쭉 나열할 때, 거기에서 소수가 나타나는 빈도는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증명하는 것도 없고,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계획서에 보면 주교재로 되어 있죠. 주교재. 알겠어요. 주교재로 뭐냐면 계산과 법, 연산 그리고 비밀 통신을 위한 기초 정수론 이러한 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윌리엄 스테인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만든 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강민 교수님이 이거를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따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윌리엄 스테인 그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잉글리시 버전하고 코리안 버전 두 개 있는데 그 코리안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그 책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요거를 보면 여기에서 그 소수의 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연수들 중에서 소수는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하는가라는 거를 그냥 쭉 써놨어.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를 따로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따로 이거를 다루기에는 뭐 시간 좀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냥 소수가 얼마만큼 분포를 하는가 보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이론을 전개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여기 이 책의 저자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리고 거기 주소도 강의 계획서에 보면 주소도 적어놨거든요. 그 주소 그냥 도메인 쳐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 책에 대한 PDF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반드시 그 다운을 받아야 될 거야.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는 그 강의 자료를 올려주는 강의 자료는 다 뭐냐면 요 책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조금 짜집기를 한 거예요. 뭐 내가 따로 막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과 조금 이제 부교재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즉 주교재를 위주로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은 부교재에서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내가 강의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주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갖고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보면은 그 1.2.5 소수의 밀도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냥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장 소인수분해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소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산술의 기본 정리야. 즉 1보다 큰 자연수는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즉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소인수들의 곱의 순서를 무시하면 유일하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약수, 배수, 즉 나눈다 약수의 개념을 배우고 약수의 개념으로부터 공약수, 또 공약수로부터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배우고 그러한 최대 공약수,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성질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로 통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방정식을 해법도 찾았고 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도 구하고 또 이제 1.2절에서는 어떤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고 어떠한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일 때 A 플러스 NB 꼴의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1절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법 N 정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의 12페이지 강의 자료의 12페이지를 보면 이제 2장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 2.1 법의 합성. 자, 법엔 합동을 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정의 2.1을 보면 정의 2.1을 보면 집합 G의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G의 임의의 원소 집합 G에 대하여 교재랑 똑같은 건데 G가 집합일 때 G가 집합일 때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를 우리가 스타라고 하고 이 함수는 뭐냐면 G의 카테시안 곱에서 G로 가는 G와 G의 카테시안 곱에서 정의역이 G와 G의 카테시안 곱이고
공역이 G인 이런 함수 있는데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G의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요. G의 이항연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니까 얘는 카테시안 곱이니까 얘의 원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A, B 이러한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예, 이러한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함수니까 얘를 스타로 보내는 거야. 그럼 함수의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의 원소가 된다? G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함수의 표현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좀 스타라는 게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잠시 뭐로 쓰냐면 스타 대신에 이건 안 해도 돼요. F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함수로서는 굉장히 쉽게 와닿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F라는 것이 G와 G의 카테시안 곱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항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의 함수값이 G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항연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룰 때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이 F로 안 쓰고 이항연산은 대표적으로 뭘 쓰냐면 스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스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제 얘는 뭐냐면 A, B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한 스타의 함수값인데 그냥 우리는 또 이항연산은 또 표현을 이렇게 안 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 스타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함수 스타가 G 카테시안 곱 G에서 G로 보내는데 A, B를 A 스타 B로 보내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이항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G가 즉 스타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스타가 G의 이항연산이다 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은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A 스타 B가 G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함수 2학년 스타가 G의 2학년사라는 얘기는 얘가 함수라는 거니까 스타가 함수라는 얘기니까 함수의 정의를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G의 원소 A, B가 있으면 A 스타 B가 G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강의 교재에서는 요거 가지고 정의를 잡은 거고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요 말이나 요 말이나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G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아와서 A 스타 B를 했더니 다시 G에 들어가더라. 이거를 뭐라고 이 말을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G는 스타에 대하여 닫혀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닫혀있다. 자, 요거의 의미를 G는 스타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닫혀있다는 얘기는 G의 두 원소를 뽑아와서 A 스타 B를 하면은 다시 G에 들어간다는 게 닫혀 어디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만 논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항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걸 왜 배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단지 G라는 거하고 스타라는 것만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G가 정수예요. 정수들의 집합이야. 그리고 스타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죠. 덧셈, 수의 덧셈. 얘는 수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의 덧셈이에요.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다시 뭐가 돼? 정수가 되는 거야. 즉 정수를 뽑아와서 정수의 두 원소를 뽑아와서 즉 임의의 A와 B가 정수이면 A 더하기 B, A와 B를 더하면 다시 뭐가 돼? 정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뭐가 있냐면 G가 Z이고 이번에 스타를 뭐라냐면 수의 곱셈으로 보자. 수의 곱셈으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 또 써야지. 그래서 덧셈은 정수의 뭐가 되냐면 이항연산이 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수,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A 곱하기 B도 다시 뭐가 돼?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곱셈은 뭐가 되냐면 정수의 뭐가 돼? 이항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항연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의 덧셈이나 수의 곱셈을 일반화한 거야. 수의 덧셈이나 수의 곱셈을 일반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G가 n/n 행렬들의 집합, G를 n/n 행렬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스타는 뭐로 잡냐면 행렬의 곱셈을 잡는, 행렬의 덧셈을 잡는 거야. 행렬의 덧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 시간에, 선형대수학 1 시간에 뭐 했냐면 n/n 행렬과 n/n 행렬을 더하면 n/n 행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여기와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에 두 행렬을 뽑아 더하면 행렬을 더하면 다시 여기 되니까 행렬의 덧셈도 뭐가 되냐면 이항연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이항연산이 되는데 행렬의 곱셈은 이항연산이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죠. n/n, n과 n이 다르면 n/n 행렬과 n/n 행렬은 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요 G 위에 이항연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항연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거를 그냥 이렇게 이항연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항연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같은 집합끼리의 카테시안 곱에서 그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를, 모든 함수를 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항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 시간 이번은 여기까지 하죠.